지금부터는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마두로 축출과 사건과 사고 소식을 짚어봤다면 국내 정치권 소식입니다. 이 보수 정당의 3선 의원 누구 말씀하는지 아시겠죠? 바로 이해운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됐기 때문에 마치 청문회가 벌써 시작이 된 것 같은 옛 동료들의 공세가 꽤 거셉니다. 본격적으로 재산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이번에는 이해운 후보자의 내로남불 논란입니다. 제가 무주택자이다. 저는 지금 실직자라 공직자도 아니고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오해를 받지 않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집을 후려친 값으로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분양받는 순간에 로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온갖 대출을 다 막아놨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0.01%에 해당하는 돈 있는 현금 부자들만, 그것도 아주 큰 돈을 갖고 있는 분들만 이 로또를 받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부당하죠. 예, 제 옆에는 정치부 성시온 차장 나왔고요. 아까 과거 6, 7년 전 이해운 후보자의 목소리를 들은 이유가 뭐냐면, 성 차장, 이게 과거의 이해운 후보자가 분양가 상한제나 이런 분양에 대해서 현금 부자만 대박 로또 맞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본인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반포에 유명한 35억 정도 시세 차익을 좀 거두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과거 자신이 비판했던 내용 그대로 그야말로 현금 부자로서 자신이 대박 로또 아파트를 청약받았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도 저도 굉장히 이게 관심이 커서 분양 정보도 한번 찾아봤던 기억이 있어요. 2024년인데 반포에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의 아파트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굉장히 비싸지 않아서 다들 로또 청약이다라고 하면서 그때 관심을 기울였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평당 분양가가 한 7천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주변 시세는 평당 시세가 1억 원이 넘었으니까 당연히 다들 관심을 가졌었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죠. 왜냐하면은 평당 7천만 원이면 20평대라도 해도 14억 원이 아닙니까? 근데 당첨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낼 수 있냐? 돈을 내야 그 당첨이 취소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 아파트에 이해운 남편이 당첨이 된 건데. 이해운 후보자 남편이요? 예, 맞습니다. 제가 기억이 맞다면 한 17, 18평대가 경쟁률이 최고 1,600대 1이었어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돈을 낼 수 있는 날을 일단 따지니까요. 당첨도 중요하지만. 근데 이 후보자의 남편이 당첨된 게 54평형이었고요. 그때 아마 8세대 정도가 분양이 됐었는데 80대 1 경쟁률을 뚫고 당첨이 됐습니다. 문제는 당첨 직후 잔금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2달 만에 그 분양가 37억 원을 현금으로 완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현금 부자들만 지금 로또 분양 당첨이라고 비판했는데 그게 고스란히 본인 얘기가 됐어요. 맞습니다. 제가 이해운 후보자가 경제통이니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 때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한번 보면, 조합원들을 죽이고 현금 부자들에게 로또를 안기는 분양가 상한제.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명시적으로 반대했었네요, 이해운 후보자가. 맞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두고서 잡으려는 집값은 못 잡고 사람만 잡는 꼴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는데 앵커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이 비판했던 정책, 그 방식 그대로 자신이 그 투자 수익을 얻은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십 년간 토지 사고 상가 사면서 자산은 축적하면서 무주택 신분은 유지해서 결국에 로또 청약에 당첨된 거기 때문에 내로남불 논란 지금 휩싸이고 있는 건데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 무주택 유지한 걸 두고 근데 이제 본인은 또 야권에서 얘기하기를 무주택 호소인이라고 하는 게 본인이 집 한 채 없다라는 거를 공공연하게 정치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하고 다녔나 보죠, 이해운 후보자가? 네, 맞습니다. 2020년 12월 그 서울시장 도전했을 때였거든요. 그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부동산 문제 해결하겠다면서 월급 모아 집 사는 서울 만들겠다. 집 없는 서름 내가 전세 세입자로서 톡톡히 겪고 있다. 이 집주인한테 전화 오는 날이면 내가 밥이 안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기까지는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근데 이때 이 후보자가 살고 있던 아파트가 반포동의 아파트였는데 그때 전세가가 26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6억 전세를 살고 있는데 무주택자다라고 구호를 외쳤다. 그렇죠. 사실 26억 원이면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집을 몇 채나 살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 이 전세를 살고 있지만 예. 배우자 명의로 상가를 한 3채 정도 갖고 있었고 예. 재산 신고 금액도 61억 원이나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비판이 난무했는데 예. 무주택 코스프레 하지 말라. 뭐 무주택 아니라 무공감이다. 사실 서민들은 납득하지 못할 내용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꼼도 있었어요. 무주택의 우상이다. 네. 참. 이게 뭐 위법을 저질렀다는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이제 앞뒤가 다른 뭐 위선적 주장 아니냐, 내로남불 논란 뭐 이런 거겠죠. 내로남불 논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해운 후보자의 주식 백지 신탁 발언입니다. 저는 이제 백지 신탁 문제는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공직자가 되어서 취임을 하는 상태에서 맡기고 퇴직을 할 때 찾아가면서 그 차익이 있죠. 차익을 본인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 그런 제도가 더 낫지 않나. 가족회사 주식은 계속 백지 신탁하셨다가 되돌려 받으셨는데 이게 취지에 맞다고 보실까요? 아니,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갖고 계신 주식은 어떻게 처분하실 건가요? 최근에 저 청문회 출근길에서 이렇다 할 답변이 없었는데 제가 쭉 보니까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과거에 10년 전에 이해운 후보자가 서울시장 출사표를 했을 때는 좀 다른 말을 하긴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때 경선 상대가 정몽준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는데 그때 예. 다 매각해야 된다. 주식 논란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백지 신탁해야 된다. 전량 매각해야 된다. 이렇게 해놓고선 최근에는 내가 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 수 없는 문제다. 네, 그렇죠? 예. 내로남불 논란이 있는 거죠. 예. 지금 뭐 당연히 장관 되면 백지 신탁 하시겠지만 지금 예. 회사 주식 99억 원어치를 갖고 있거든요. 예.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내로남불의 이유가 있는 게 백지 신탁은 하는 취지가 주식을 보유한 그 회사에게 유리한 영향력을 행사할까 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관여나 운용하지 못하도록 금융기관에 맡기는 건데요. 근데 이 후보자가 과거에 어땠냐면 국회의원 때 백지 신탁했다가요. 퇴임하면 다시 가져왔습니다. 아, 그런 적도 있었어요? 반복을 예. 했거든요. 예. 합당한 이유는 있었죠. 그 주식이 안 팔렸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후보자 지금 과거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백지 신탁해라, 매각해라. 그리고 취임을 한 상태에서 맡기고 퇴직할 때 찾아가면서 차익 나면 이거 못 가져가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예 팔아라.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야권과 시민단체들이 이 후보자를 향해서 그 얘기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매각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서 이번에는 이 후보자가 어떻게 하면 될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정리를 하자면 이해운 후보자가 이제 지명된 이후에 한 2주 정도의 논란거리들 보면 처음에는 이제 뭐 잠일시켰다 보좌관, 그렇죠. 뭐 갑질, 네. 그리고 뭐 과거 최근에는 이제 아빠 찬스 엄마 찬스 특혜 논란에 이제 돈 재산 문제까지 번졌는데 지금 야당에서 보니까 옛 동료들은 지금 청문회 하루에선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박수영 의원이 재정경제기획위 간사거든요. 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틀도 모자란다. 사흘하고 싶은 심정이다. 예. 자고 일어나면 2-3건씩 빵빵 터진다. 그러니까 의혹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앵커께서 예. 말씀하신 대로. 예. 근데 민주당은 아직까지는 정치 공세라고 하고 있거든요. 예. 다만 문제는 여론이겠죠. 그래서 하루 만에 안 되면 더 연장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여지를 열어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해운 후보자도 계속해서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 이렇게 강조한 만큼 얼만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해명을 내놓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오늘은 이제 본인 말에 고스란히 부메랑이 된 이른바 내로남불 논란 두 가지 시세 차익 혹은 뭐 로또 당첨 얘기와 백지 신탁 얘기를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성시현 차장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한번 가볼까요?